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가장 내일의 전략이 뭔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부터 매도가 코스닥 코스피 공이했고요. 막판에 종가에 조금 들어올리 있어요. 2시 반부터 1시 반인가요? 1시 반부터 좀 매수를 가담했는데요. 가장 큰 이제 세력들은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하면서 특히 외국인과 같이 차익 실현이 간 거 아닌가. 차익 실현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은 시장은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고점을 넘기 위한 지수의 끊임없는 조정 과정이 거쳐야 된다. 차익 실현이 끝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따라서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 다시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등락을 좌우할 거다. 이것을 차익 실현할 때까지 3,316의 역사적 고점을 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것이 돌아가야 되지만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은 나스닥과 그다음에 S&P 500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다 넘었습니다. 이미 나스닥도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래서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도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박스권을 넘어가서 지금 역사적 고점을 하나 둘씩 넘어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조정해서 우리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갔다 오늘 조정으로 미국 시장에 뒤지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진짜로? 예. 우리 시장이 오늘 조정하면서 40포인트 오르면서 지난 4월 9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갔던 기준이 오늘부로 이제 38.20이 됐고요. 미국 시장은 S&P 500 지수가 4월 9일 날 보면 뭐죠? 예, 30 뭐요? 종가 기준으로 현재 S&P 500 지수 아니 코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인가요?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S&P 500 지수죠.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종합이 얼마나 올라갔나? 나스닥 종합이 지금 올라온 37.37 이제 거의 우리 지수 상승과 비슷한 상황으로 갔죠.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률이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앞서 있지만 이제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합쳐졌다. 우리 시장은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애 아마 그 아리랑곡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고점 매물을 돌파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등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차익 실현 나오면서 주도주가 조정 특히나 이제 지금 조방원 뭐 그다음에 조방원 뭐 트로이카 3인방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이제 많이 조정한 것이 오늘 원전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이 상당히 많이 차익 실현 나와서 아프게 조정을 했고요. 그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 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이 한수원이 계약한 이 부분에서 두산에너빌이 뭐죠? 4조 원 규모가 지난번에 그 얼마인가요? 20 몇 조죠? 그 중에 이제 4조 원 규모가 두산에너빌이 아마 수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요. 아직 박스를 지금 이 매물대에서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실이 등락을 하면서 이 매물대를 통과해야만이 여기가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너무 실망하기는 좀 이르고요. 차익실이 나왔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많이 조정됐고 뭐 조선은 뭐 그죠? 가장 이제 현대중공업 어제 강하게 올라갔지만 오늘 그렇게 뭐 큰 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현대중공업이 오늘 뭐 크게 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역시 박스권에서 계속 매물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방원 원전, 그 다음에 방산주는 뭐 한 현대로템만 아직 정식 계약이 안 됐죠. 오늘 나왔나요? 모르겠습니다. 정식 계약은 안 된 상태에서 21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안 했고, 뭐 이것도 역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한화에어로는 역시 빠지지 않고, 그죠? 양봉을 돌아서 다시 돌아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서 방산주가 끝났다. 뭐 아직 끝난 거 아니라는 걸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이틀 동안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오늘은 전체가 하락을 했죠. 2차 전지가 이제 중국의 어, 아, 그 생산 중지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급등으로 인해서 역시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흑연 그죠? 상호관세의 90%, 93% 이런 것들이 결국 2차 전지를 강하게 올렸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은 아마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죠? 어쨌든 주식은 조정하면서 가지 그냥 계속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차익 실현이 전체적으로 원전 종목들이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조선주, 방산주는 뭐 그렇게 큰 조정을 안 했지만 또 이 뭐죠? 지주사들도 역시 오늘도 조정을 해서 저는 뭐 지주사도 올라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주, 하나 금융지주 이런 하나 금융지주 뭐 전혀 조정을 받지 않고 역시 박스권에서 아직 조정하고 있어서 다시 이 전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증권 역시 별로 뭐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지는 오늘은 대신증권이 오히려 강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오히려 더 강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아직 그렇게 폭락으로 가는 수준은 아닌데 특히나 이제 원전 종목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면서 아마 공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투산에너빌 공매도를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산에너빌리티가 역시 맞죠. 그래서 차익 실현 나가면서 동시에 공매도가 역대 최대로 지금까지 해서 언제죠? 이게 6월 24일 이후로 최대 여기가 이제 700억이 가장 많았죠. 700억이 이제 공매도가 지났는데 오늘 보니까 공매도가 464억. 차익 실현과 동시에 공매도가 강하게 하면서 두산에너빌이 강하게 조정받은 거로 봐서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추이의 지금 대장은 역시 순위를 보면 최근만 보지 말고 한 1개월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1등이 누구냐면 삼성전자, 2등이 코덱스 200, 미래에셋증권이 공매도가 3위입니다. 카카오페이, 우리금융지주, SK증권, 카카오뱅크, 카카오가 2개 다 들어가 있죠. 두산에너빌, 그 다음에 하이닉스 10등까지 삼성중공업까지 공매도가 가장 원래 여기 10등 안에 들었던 것이 한미반도체가 30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이 끊임없이 보면서 역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이 여기에 끼면서 역시 주가가 가지 못한 게 아니냐.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건 느낌이 좀 그렇다. 공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역시 느낌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때도 공매도를 많이 했죠. 그 다음 공매도를 많이 하면서 주식을 조정하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직은 주도주가 끝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중국 그 리튬 감산 소식에 들뜬 개미들이 증권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원정보 서비스에서 보여드렸듯이 리튬 가격이 중국 감산 소식으로 갑자기 급등 나갔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강하게 나왔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저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상호관세 부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강하게 나가다가 오늘은 조정을 했습니다. 20% 이상 강하게 나갔다가 어제도 괜찮은데 오늘 조정받았죠. 끊임없이 조정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튬 가격이 인상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하이드로 리튬이죠. 이틀 상한가 치고 오늘도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전지는 아직 제가 주도주는 아니고 반등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아직 반등파다. 니켈 가격은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리튬 가격만 지금 급등하는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맞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서 주도주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수익을 크게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렇게 아마 반등에다가 좀 조정받았고요.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52%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들어 올리면서 40%에 마무리됐는데요. 어쨌든 박스권에서 이 장세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이어지고요. 공매도 세력과 그 다음에 또 매수 세력이 양갈래에서 계속 갈등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가는 것은 아직 그 성급하게 매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좀 더 지켜보면서 그죠, 뭔가가 역배열이 나온다든지, 아마 그것도 이격도 두산에너빌은 이격도 많이 났었죠. 그래서 이격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도주에 대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잘 보유하면 수익은 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시황을 보고요. 내일은 쉬고 모레 무료 방송에서 왜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지, 가치가 중요한지, 기업 가치에 따른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하는 것. 현대로템은 아직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구태여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짧게나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